안녕하세요. 뽕뉴스입니다. 자, 일요일 아침이 또 시작되었습니다. 뽕뉴스가 오늘 아침부터 아주 깜짝 놀랄 사실과 더불어 참 많은 분들의 마음을 또 주말부터 슬픔에 잠기게 만들지 모를 이야기까지 하나 들고 왔는데요. 우선 깜짝 놀랄 소식 먼저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이러한 글이 하나 올라왔습니다. 방금 전참시에서 영웅님의 끝사랑 노래가 흘러나왔다. 자, 실제 이 글을 보면 진짜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끝사랑 노래가 왜 전참시에 나왔냐? 자, 바로 어제 전지적 참견 시점에 이 아이키라고 하는 여성 댄서분이 이렇게 등장을 하셨는데요. 이 댄서분이 생긴 것과는 아주 다를 정도로 딸 아이도 키우고 있는 엄마로서 댄서의 직업을 보여주는 장면이 있습니다. 차로 이동하던 중에 남편 이야기를 하다가 영우님의 이 끝사랑 노래가 흘러나왔던 건데요. 이게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는데 영웅님의 노래가 또 전참시에 등장을 한 겁니다. 가만히 생각해보면 브레이브걸스가 등장했던 전지적 참견 시점 그 당시에도 함께 영웅님이 등장해서 춤도 추고 했던 거 잘 기억나실 겁니다. 이 MBC에서 주관하는 전지적 참견 시점은 정말 임영웅이란 우리의 히어로를 어떻게든 모시기 위해서 엄청난 노력을 들인다라는 것이 이번 방송에서도 드러나지 않았나 싶습니다. 이 전참시를 또 보던 이 어린 팬들은 정말 나왔다. 깜짝 놀랬다. 방송국에서 요즘 영웅님의 노래를 배경음악으로 많이 사용하는 것 같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실제로 뽕니스도 이 영상을 본방을 하다가 뒤로만 이 음악을 들었었는데요. 아쉽게도 캡처는 하지 못했지만 차량으로 이동하면서 이 아이키라고 하는 여자 댄서분이 자신의 남편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이 사랑 이야기다 보니까 끝사랑 노래가 잔잔히 흘러나왔던 것 같습니다. 이 영님의 끝사랑 노래 최근 뽕뉴스가 100만 뷰를 돌파했다라고 말씀드렸고 이 100만 돌파라는 조회수 자체가 바로 영님의 유튜브 채널이 아니라 TV조선에서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에 올라왔기 때문에 100만 조회수에서 그쳤지, 만약 영님 유튜브 채널에 올라왔다면 이 영상 역시 1000만 뷰를 돌파했을지 모른다라고 말씀드렸던 거 기억나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 노래가 참 우연치 않게도 바로 어제 이 전지적 참견 시점에 깜짝 배경음으로 등장을 했던 거죠. 지금 영웅님의 노래가 어느 정도의 파워가 있느냐, 아시다시피 오늘 재밌게 시청하실 신사와 아가씨 드라마의 시청률을 끌어올려 줄 정도로 이 영웅님의 음원 파워가 어마무시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방송가에서 모를 리가 없죠. 그러다 보니 영웅님의 배경음이 여기뿐만이 아니라 여러 방송에서 등장했던 걸 뽕뉴스가 많이 말씀드렸던 거 아마 기억나실 겁니다. 그런데 이 전지적 참견 시점에서 영웅님의 노래가 또 등장을 했던 것이죠. 그리고 한 가지 더 의미 있는 건 영웅님이 라이브 방송에서도 말을 했듯 이 당시에 여러 임영웅이 존재했고 다양한 노래를 불러왔던 이 자료가 남아있어서 참 뿌듯하다라고 했는데 이것이 결국 나중에 복리이자처럼 영웅님에게 아주 긍정적인 영향력으로 돌아올 것이라 뽕뉴스는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의 콜센터가 아니었다면 우리 영웅님이 이렇게 다양한 장르의 정말 많은 노래를 부를 기회가 아마 쉽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의도하진 않았지만 이 사랑의 콜센터가 그나마 영웅님에게 좋은 선물을 줬다라고 할 수 있는 건 이 수많은 주옥 같은 노래들이 영상으로 남아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이 유튜브 영상이 계속 남아있는 한 TV조선과 분배되기는 하겠지만 그래도 영웅님에게 음원 수익이 또 돌아올 것이고, 또 임영웅이란 가수의 이 노래가 이 요번 전지적 참견 시점처럼 수많은 방송사에서 배경음악으로 계속하여 사용이 될 것이다 라는 겁니다. 이것이 만약에 트롯으로만 승부를 봤었다면 이런 효과가 조금 미비했을 수도 있는데 트롯 노래뿐만이 아니라 영웅님이 정말 다양한 장르, 뮤지컬 노래까지 완벽 소화했던 이 사랑의 콜센터 무대들이었기 때문에 아마 앞으로도 이렇게 다양한 방송에서 영웅님의 노래가 울려 퍼져나가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또 이 노래를 방송에서 듣게 되는 수많은 시청자들은 영웅님의 노래를 다시 검색해서 또 듣게 되니 이런 100만 조회수보다 더 높은 조회수가 나올 수도 있는 긍정적인 또 연결고리가 생기는 것이죠. 이렇게 공중파, 지상파 방송에 끊임없이 간접적으로 등장하고 있는 우리 히어로의 모습이 참 뿌듯하고 직접 방송에 출연하게 될 그날을
더욱더 고대하게 만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히어로에 대한 많은 사랑이 넘치시는 우리 수호천사님들, 뽕뉴스에게 항상 응원과 소중한 사연을 보내주시곤 하는데요. 요번에 소개해드릴 사연도 아마 비슷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가장 많이 있을 영웅님을 사랑하는 이 수호천사님들, 영웅시대 분들 중에 있을 나이대인 50대 중반의 여성분이신데요. 이 천사님의 사연을 한번 꼭 소개해드리고 싶었습니다. 너무나 마음이 아팠고 많은 분들이 공감하실 거라고 생각이 들어서인데요. 바로 한번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임영웅님을 정말 사랑하고 있는 50대 중반의 여자입니다. 평생을 남편과 아들만 바라보며 살았던 제가 이제는 영웅님을 보면서 살고 있습니다. 그 누구도 나에게 이렇게 행복을 준다고 느낀 적이 없었는데 영웅님은 존재 그 자체로도 너무나 위안이 되고 있습니다. 한평생 누군가에게 사랑받고 있다고 생각해 본 적 없는데 영웅님의 목소리만으로도 나에게 괜찮다, 잘하고 있다, 다독여주는 것 같아서 늘 눈물이 납니다. 저는 선으로 남편과 결혼을 했었습니다. 21살 어린 나이에 남편은 30이 훌쩍 넘은 남자였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내가 왜 그랬나 싶었지만 그때에는 아버지의 말씀을 어기는 것이 큰일이라도 나는 것처럼 느껴졌기에 고지곳대로 결혼을 하게 됐죠. 아버지는 제가 어릴 적부터 술에 취해 있는 모습을 더 많이 보았습니다. 동네에서도 유명한 주당이었죠. 어머니가 세상을 떠나신 후 농사에는 더욱 신경을 쓰지 않았고 집에는 빚만 늘어갔습니다. 집에 돈이 없고 아버지의 명령으로 학교도 제대로 마치지 못하고 공장에서 일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벌어도 늘 제 월급은 아버지 손에 갔죠. 시집갈 때 다 줄 거라며 이런 건 어른이 모으고 있어야 모을 수 있다며 말이죠. 알고 보면 그 돈은 전부 아버지의 술값과 노름값 그리고 빚 이자에 들어가 결국 한 푼도 남지 않았네요. 어찌되었건 그때에는 전혀 모르고 그저 아버지가 시키는 대로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버지께서 저에게 웬 남자와 맞선을 보라고 하셨습니다. 나이가 많은 남자라 너무 싫었지만 아버지 명령에 어쩔 수 없이 만나게 되었죠. 처음엔 거부감도 들었지만 저에게 베푸는 친절에 저는 감동했어요. 누군가에게 아무런 조건도 없이 맛있는 음식도 얻어 먹어보고 난생 처음 꽃도 받아봤죠. 무뚝뚝하긴 했지만 생전 처음 누려보는 호사에 저는 이 남자와 한평생 살아도 괜찮겠구나 싶었습니다. 결혼을 알고 보니 아버지가 이 남자와 맞선을 보게 한 것은 다름 아닌 돈 때문이었어요. 아버지가 남편의 부친, 즉 시아버지에게 큰 돈을 꾸었고 점점 갚을 수 없게 되자 자신의 아들과 저를 결혼을 시키면 빚을 탕감해 주기로 했었나 봐요. 왜냐하면 남편은 저와 초혼이 아니고 재혼이었습니다. 게다가 그 전 아내와 결별하게 된 이유는 바로 손버릇 때문이었죠. 이미 동네의 아주머니들 사이에 소문이 파다해서 다들 시시하고 꺼리고 있었는데 아무것도 모르는 저는 아버지의 말에 결혼을 해버린 겁니다. 그 소식을 알고 난 건 이미 아이가 뱃속에 자리를 잡을 때였어요. 겁이 났지만 아이 때문에라도 잘 살아야겠다 싶었습니다. 그런데 첫째 아이가 유산이 되었어요. 너무나 힘들었죠. 몸도 마음도 지쳤지만 시댁에 얹혀 살며 눈칫밥을 먹는 제가 슬퍼할 겨를도 없었습니다. 야속하게도 그 뒤로 10년간을 임신이 되지 않았죠. 쓸모가 없다는 둥, 몸이 약해서 알아봤다는 둥, 애 낳을 여자를 따로 들여야 하는 거 아니냐는 둥, 별의별 말을 다 들으며 꿋꿋이 버텼습니다. 그리고 아들이 태어났습니다. 정말 작고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그런 아이였어요. 아들이 태어난 순간 남편은 여태까지 중에서 가장 환한 미소를 보여줬죠. 그치 언제 손주를 보냐며 10년 가까이 누런 찬밥만 먹게 해주던 시어머니 때문에 서러웠지만 이제는 당당해질 수 있구나 싶었죠. 아들이 뱃속에 있을 때는 한없이 친절하셨거든요. 모든 건 아들이 태어난 후 달라졌습니다. 아이를 낳고 난 후에 분가를 약속했던 남편은 모르쇠로 일관했고 시어머니는 자신이 아들을 볼 테니 온갖 집안일을 저에게 다 맡기셨어요. 게다가 시아버지 남편 그리고 시누이까지 모두 식구들이 저녁 먹는 시간이 다른데 저는 각자의 식사를 매번 챙기느라 하루에도 몇 번씩 상을 차리고 지워야 했죠. 겨우 몇을 뜨려고 하면 아이가 운다며 달래라는 시어머니의 성화에 대충 물 말아 밥을 마시다시피 먹고 아이를 업어가며 집안일을 했습니다. 남편이 퇴근 후 도와주는 건 꿈도 꾸지 못했어요. 지금에서 생각해보면 참 한심하지만 그땐 정말 그러면 큰일이라도 나는 줄 알았거든요. 날이 갈수록 남편의 퇴근 시간이 늦어져 저는 점점 집에서 외로웠어요. 아들이 초등학교 고학년이 될 때쯤이었을 거예요. 어느 날 남편의 주머니에서 웬 쪽지를 봤죠. 선물 너무 고맙다. 당신밖에 없다. 하루라도 빨리 함께 사는 날을 그린다 등의 내용이었죠. 누가 봐도 여자의 필체였어요.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게 되더라고요. 이게 뭐냐며 따지고 싶었지만 만약 그랬다가 정작 내가 내쳐지면 어떡하나 겁이 났어요.
친정아버지는 음주운전 사고를 내서 감옥에 있었고 저는 오갈 데 없는 빈집 털털이었거든요. 내가 만약 쫓겨나면 우리 아들은 어떡하나. 온갖 상상에 결국 아무 말도 못했죠. 참 바보 같지만 그땐 정말 그럴 수밖에 없었어요. 저에겐 남편과 함께 살고 있는 시부모님 댁이 세상의 전부였으니까요. 그렇게 저는 참는 법을 배웠죠. 남편은 저를 투명인간 취급했고 시어머니는 저를 종처럼 부렸지만 오직 아들 하나만을 보고 꾹 참고 살았어요. 우리 아들이 커서 잘 되면 다 보상받을 거라고 생각했죠. 이 모든 게 내가 전생에 죄를 많이 지어서 이번 생에 다 갚는 중이라고 끝없이 되뇌이며 지냈습니다. 그렇게 아들은 중학생이 되었고 고등학생이 되었습니다. 그 사이 남편의 여자는 수도 없이 바뀌어갔죠. 어느 날 참다 참다 도저히 못 참겠어서 시어머니에게 울면서 말을 했어요. 그러자 시어머니는 남편이 바깥일을 하면서 그럴 수도 있다며 네가 오죽이나 못났으면 밖으로 도냐고 오히려 전해를 탓했습니다. 그래도 같은 여자이기에 조금은 저를 이해해 주실 줄 알았어요. 남편을 꾸짖진 않아도 저를 위로해 주실 줄 알았는데 큰 착각이었습니다. 결국 저는 남편에게 직접 이야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남편, 이제까지 다 알고도 가만히 있었으면서 뭘 새삼스럽게 그러냐고 하더군요. 남편도 알고 있었던 거죠. 제가 예전부터 알고도 덮고 있었다는 걸요. 그런데도 계속 그래왔더니 정말 뻔뻔스럽고 화가 나더라고요. 이대로는 못 살겠다 하니 어디서 주제넘게 소리를 지르다며 배운 것도 없는 여자를 걷어줬더니 버르장머리 없다고 손을 들더군요. 그렇게 남편이 전처에게 하던 옛날 버릇이 저에게도 시작되었습니다. 그동안 못한 걸 한풀이라도 하듯 몇 시간이고 정신없이 퍼붓더군요. 다음날 몸져 누워 있었는데 아들이 저를 들여다보니 한마디 했습니다. 엄마, 교복 왜 안 빨아놨어? 나 뭐 입고 가라고 짜증나게. 그날 제 심장이 다 무너졌습니다. 퉁퉁 부어터진 엄마의 얼굴을 보면서 그게 아들이 할 말인가요? 그 부자에게 저는 식모와 다름이 없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제가 엄마로서, 아내로서 대접받기를 아예 포기했습니다. 그렇게 무의미하게 삶을 살아갔어요. 눈 뜨면 일어나서 밥하고, 빨래하고, 청소하고, 기계적으로 움직였죠. 아들이 군대를 다녀온 후 취직을 하게 되니 할 도리는 다 했구나 싶었습니다. 더 이상 삶에 미련이 없었어요. 이제 난 내 생을 다 했구나. 낙이 없고 어느 정도 마음을 정리하려 할 때쯤 영우님의 노래를 듣게 되었습니다. 바램이라는 노래였어요. 늙어가는 것이 아니라 익어간다는 것에 저도 모르게 눈물이 펑펑 났습니다. 나라고 이렇게 살고 싶었을까요? 아무도 들어주지 않는 내 마음을 노랫소리가 귀 기울여 준 것 같았습니다. 남들이 들으면 말도 안 된다고 웃을 수도 있겠지만 한평생 한 지붕에서 살아온 남편과 아들보다 훨씬 더 영님이 저를 더 잘 알고 위로해 주는 것 같았죠. 존재만으로도 위안이 되는 만인의 연인 영님을 알게 되니 제 삶이 조금씩 달라졌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예전처럼 또 지옥 같은 하루가 시작되는 것이 아닌 영님의 새로운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날이 찾아오게 된 겁니다. 저에겐 마치 새로운 인생을 살 수 있게 되는 기회가 찾아온 것 같았어요. 그리고 저도 조금씩 삶의 이유가 생기고 보람이 생기니 용기를 내게 되었습니다. 더 이상 제 소중한 삶을 이렇게 시궁창에서 보낼 수 없다고 느꼈어요. 마음껏 제가 원하는 인생을 살고 싶어졌습니다. 영웅님 사진도 방 한켠에 모으고 싶고요. 눈치 보지 않고 영웅님 노래도 듣고 텔레비전 리모컨도 제 마음대로 보고 싶었죠. 그래서 남편과 헤어지기로 결심했습니다. 물어 무료 법률 상담도 받아서 좋은 변호사님을 만나 진행했어요. 처음엔 펄쩍 뛰던 남편은 결국 소송까지 가게 되면 불리할 거라는 변호사님의 말에 합의 이혼을 해주기로 했고 저도 제 인생의 몫을 받을 수 있었죠. 아들은 마치 남의 일인 마냥 별다른 반응도 없었지만 그럴 줄 알았기에 서운하지도 않았습니다. 지금은 예전보다 한참은 작지만 너무나 포근한 저만의 집에서 혼자 아침 햇살에 눈을 뜨고 차도 내려 마시며 영웅님 목소리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이렇게 제게 삶의 희망을 주고 용기를 불어넣어주는 영웅님 너무나 사랑합니다. 비록 제 존재를 모르시겠지만 영웅님은 만인의 연인이랍니다. 언제까지고 건강하고 행복하게 지내주세요. 라는 사연이었습니다. 왜 뽕뉴스가 우리 수호천사님들에게 꼭 소개해드리고 싶었는지 조금 느껴지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감히 뭐라 드릴 말씀이 참 부족하다라고 생각이 되고 영웅님의 노래로 위로받고 있다라는 이 천사님 너무나 다행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직 너무나 젊은 나이시고 뭐 제가 건방지게 드릴 말씀은 아니지만 60부터 인생이 시작이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앞으로 우리 영웅님 함께 응원하면서 정말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가시길 바라고 우리 수호천사님들이 같은 천사님에게 정말 따뜻한 말 한마디씩 댓글로 남겨주신다면 더욱더 행복한 일요일이 되지 않을까.
그리고 사연 보내주신 우리 천사님도 우리 다른 소 천사님들의 응원 댓글을 보시면서 행복한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오후에 올라올 소식이 또 있을 예정입니다. 왜냐하면 뽕뉴스가 집에서 쉬는 날이거든요. 자, 오후 소식 기대해 주길 바라면서 이번 영상은 여기에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영우님의 멜론 스밍까지 부탁드리면서 이번 영상 여기에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